5월 21일 오늘의 코인 뉴스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한국 가계부채 2,000조 원 육박, 고금리 환율 상승이 부담 가중.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와 환율, 물가가 동시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과 자산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99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액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모두 더한 수치로 사실상 가계가 짊어진 전체 빚의 규모를 보여준다. 문제는 빚의 절대 규모가 커진 데 그치지 않고 대출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규제로 은행권 주택대출은 다소 눌렸지만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더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한 셈이다. 신용대출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 뚜렷했다. 증권사 등이 포함된 기타 금융기관 대출이 8조 원가량 늘었는데 최근 증시 강세를 타고 이른바 B2B를 내투자하는 방식과 확산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집값 상승과 자산 가격 급등 국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 심리도 대출 증가를 부추긴 배경으로 꼽힌다. 두 번째 뉴스. 기터브 내부 저장소 털렸다. 바이낸스 CZ JPI 키 당장 바꿔라.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기터브 기트허브 내부 저장소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와 가상자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인 창펑자오 CZ는 개발자들에게 즉각적인 API 키 교체를 촉구하며 보안 경고에 나섰다. 21년지 시각 기터브는 해커가 악성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 1명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내부 저장소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격 인지 직후 감염된 시스템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주요 인증 정보 크리덴셜즈를 긴급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기터브는 현재까지 고객 저장소 리파저토리나 외부 기업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 로그 분석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사이버 범죄 포럼에서는 팀PCP라는 이름의 해커 조직이 약 4,000개의 기터브 비공개 저장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뉴스. 크레시타 테라퓨틱스 CRRTF 주당 최대 0.80달러 인수 확정, 74% 프리미엄의 상장 폐지 수순. 크레시타 테라퓨틱스 크레서터 세러퓨틱스 CRRTF가 클린액티브 홀딩스 산하 자회사에 인수되는 절차가 법원의 최종 승인에 도달하면서 거래 종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액 현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수는 주당 최대 0.80달러를 목표로 하되 순운전자본 조정에 따라 최소 0.75달러가 보장되는 구조로 거래 완료 시 회사는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에서 상장 폐지되고 캐나다 공시 의무도 종료될 전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법원 감독 하에 배치 계획 어레인지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주총회에서는 전체 기준 99.58%, 소수주주 기준 99.53%의 압도적 찬성을 확보했다. 이사회 역시 최고 경영자 CEO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4월 10일 중간 법원 명령을 통해 절차 진행이 승인된 데 이어 이번 최종 승인으로 주요 법적 요건이 충족됐으며 남은 통상적 조건이 완료되면 2026년 2분기 내 종결이 예상된다. 인수 가격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가 중 평균 가격 VWAP 대비 약 74%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뉴스. 인플레 안 잡히면 금리 인상. 미 연준 의사록서 매파워 본색 드러났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 견준위원 대다수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올해 월가의 분위기가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년지 시각 연준이 공개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상당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통화 긴축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위원들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존의 관화적 기조 문구를 성명서에서 삭제하고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 3.75%로 동결했으나 위원 중 3명은 추후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성명서 문구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란 전쟁이 바꾼 기류. 인하에서 진상으로 급선회. 이번 의사록은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5번째 뉴스. 엔비디아, AI 투자로 분기 최대 매출 달성, 데이터 센터 부문 쾌속 질주. 엔비디아가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 또다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새로 쓰며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여전히 회사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인 2에서 4월 매출이 816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0일 현지 시간 공시했다. 이는 직전 분기 기록인 681억 3천만 달러보다 20% 늘어난 수치이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LSEG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788억 5천만 달러도 웃돌았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1.87달러로 월가 전망치 1.76달러를 넘어섰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실적의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있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7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2% 늘었고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은 604억 달러, 네트워킹 매출은 148억 달러였다. 반면 개인용 컴퓨터, 게임 콘솔, 자율주행차 등을 아우르는 에지 컴퓨팅 부문 매출은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이상 오늘의 코인 뉴스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